자, 첫 번째 팩트입니다. 내일 오전요 광주지방법원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립니다. 첫 재판에서 범행 목적을 밝히지 않았던 이 장윤기, 과연 내일 재판에서 이 성폭행 의도를 인정할지 이게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는지, 또 현재까지 나온 증거물들을 보면 성폭행 의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지 우리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흔쾌히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본인이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그때 잡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이 사는 게 재미가 없어갖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여고생에게 범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네. 거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증거 인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, 이 초기에 자백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그러한 부분을 인정할 경우에는 어차피 형량이 가중될 거라는 걸 뻔하게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 또 큰아버지까지 경찰에 지금 그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마 뭐 그런 이야기들 주고받지 않았을까, 뭐 나름대로 코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자신의 그러니까 범행 동기를 부인을 하면서 자신의 형량 감소에 감형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요, 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진술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일단 그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경찰의 이 조직적 은폐 의혹, 지금 윗선 개입 의혹, 이게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청 특별수사단 이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 팀원들로부터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어떤 진술들이 확보가 됐는지 윤기찬 변호사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. 일단 이게 원래는 저희도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닐까? 그다음에 뭐 다소 수사팀과 그 장윤기 씨의 부친과의 여러 가지 소통 문제, 이런 것들은 뭐 전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현재 경찰 가족에 대해서 다소 편의를 봐준 게 아닐까, 이 정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만약에 수사팀이 아니고 그 결재 개선상에 있는 수사과장, 그다음에 경찰서장 등이 이게 법 적용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면, 예컨대 이건 단순 살인이지 이게 무슨 강간 목적 살인이냐, 이렇게 지시나 아니면 얘기 의견을 피력했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이건 약간의 경찰의 조직적인 관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,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수사팀원의 그 수사팀의 현재 수사팀 감찰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보안 수사 제도에 관련된 논쟁을 넘어서서 이건 경찰 내부의 조직적인 비리가 아닌가,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비리의 목적이 뭐냐? 그러면 이게 보안수사 요구라는 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.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경찰에서 감찰 내지 수사하는 게 맞는 것인가, 이런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경무관이거든요, 수사서장이. 그렇죠. 경무관이라고 하면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부장급입니다. 그런데 이 경무관에 대해서 과연 경찰청의 특별수사팀이 제대로 수사 내지 감찰할 수 있을 것인가? 저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, 10월 달까지는 검찰이 다행히 아직까지는 경찰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도록, 아니면 최소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차려져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,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차려라라고 지시하시는 것이 맞다. 경찰청 직무대행이 할 사안은 아니다. 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